I am Quantum, the man who greets the morning with coin.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자정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촬영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대비 약 3%가 떨어져서 59K를 깨고 내려갔어요. 살짝.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갈게요. 먼저 지난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댓글에 대한 답을 못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번 주에 좀 바쁜 일정이 있어서 제가 미처 영상을 올리고 신경을 좀 못 썼던 부분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코아남은 아직 구독자 1000명이 안 돼 있어요. 이 유튜브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독자 1000명이 안 되는 영상을 갖고 있는 유튜버는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조회수에 대한 수익이 일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6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 하락장까지도 계속 영상을 올리면서 지금 700명이 좀 넘는 구독자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정기적인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 또한 이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저랑 같이 함께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인 목적을 두고 제가 이 유튜버를 시작을 했다면 아마 좀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내용으로 영상을 찍었을 것이고, 이런 하락장에서는 유튜브 운영을 안 했겠죠. 이런 하락장에서는 보시는 분들이 극히 제한적이니까요. 자, 지금 이런 하락장까지 저 코아남을 계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00시 30분 정도가 돼가는데요. 제가 오늘 저녁 9시부터 좀 자료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 비트코인 차트에서 봤다시피 지금 4시간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이상하다 이번엔. 상승 채널을 형성하는 베어트랩이 완성됐고, 지난 3차례 이상 베어트랩 완성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을 우리가 맞이를 했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렇게 비비는 모습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 채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려다가 결국은 저항에 부딪히고 하락을 하고 있었고, 오늘을 기점으로 저점이 나왔습니다. 최저점 57.9K까지 지금 현재 찍었고요. 그래서 이 베어트랩 설명을 2번 다시 드리기 싫었어요. 이번에 4번째잖아요 벌써.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하락장에 벌써 4번째 베어트랩이 나오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이 말씀을 드리기 싫었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차트 분석은 해드려야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어트랩이라는 건 결국은 이런 상승 채널 이후에 상승 채널을 벗어나는 하락을 말을 하고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지난 베어트랩이었죠. 지난 82K까지 갔던 베어트랩에서 이탈한 시점부터의 이 길이값만큼 다시 한번 이탈을 했을 경우 떨어진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57.9K까지 찍었지만 추가적으로 약 57K를 깰 수 있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단기적인 기술적 차트에서는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어트랩이 완성이 된다면 57K도 깨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순간적으로 이런 부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처럼 지금 캔들, 4시간짜리 캔들을 보시면 꼬리가 달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짝 깼다가 꼬리를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살짝 모자란 상태에서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코아남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물려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고, 왜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하락이 나오고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좀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주요 3대 지수를 보시면 미국장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장 시작 약 2시간 정도 지난 흐름인데요. 지금 보시면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약보합 상태. 그리고 우리가 핀비지닷컴의 히트맵을 보셔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 이렇게 네모박스 시총이 큰 빅테크들의 하락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미국 주식장의 흐름을 보면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는 없죠, 개수적으로. 하지만 시총으로 보면 시총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스닥도 약보합 상태에 지금 있는 국면이에요. 특히 애플이 한 5% 이상 떨어져 있네요. 오늘 애플은 뉴스가 있었어요. 애플의 아이폰 가격을 올린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국내 시장도 오늘 너무 좋았는데 역시나 미국에서도 지금 마이크론 어제 실적이 너무 잘 나왔죠. 그 실적의 기대감으로 마이크론이 12%,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샌디스크가 15%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이 반도체 AI 사이클로 시작되는 이번 위험자산 시장의 상승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목들의 상승은 빅테크가 먼저 상승을 한 이후 여기에 있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로 순환하는 순환매적인 성격이 오히려 더 강하다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왜 우리 비트코인은 반응이 없을까요? 그럼 이 나스닥과 별개로 다른 이유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금리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이 물가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 PCE 미국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예측치가 4.1이었는데 예측치만큼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 위에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 미국 이란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금리 인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던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었던 거죠. 만약 이 예측치보다 결과값이 더 높았다면 그 인상에 더 큰 힘이 실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행히도 23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PCE가 나왔지만은 그래도 예측치에 맞는 결과값이 나옴으로써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정도라고 할까요?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에 대한 정도, 그 정도에는 큰 변화는 주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호재성이죠.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고 이제 유가도 우리가 70달러 이하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70달러 초반까지 와 있는데 유가도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이 물가가 정점을 찍고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부분도 조금은 수그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위험자산 시장에 다시 한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 저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은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게 경제학자고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지금 상황이 아닌 미래의 상황을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투자자 마인드에 동의를 좀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 제가 전 영상들에서 다뤄졌다시피 이 물가에도 계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1년 중에.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좀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럼 물가적인 부분, 또 금리적인 부분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갑자기 최저가를 찍을까요?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주제는 달러의 무게가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한다. 즉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낮아져야 100 이하에서 한참 낮아졌을 때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었다라는 차트를 우리가 여러 번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달러 인덱스를 알아야 돼요. 이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 로 이루어진 인덱스를 말합니다. 트레이딩 뷰에는 DXY라는 티커로 우리가 차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100 위로 올라갔을 때는 달러가 강하다. 달러가 강할 땐 현금 선호 심리가 강하다. 그 얘기는 이런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낮아져야 위험자산 시장엔 더 호재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6개 통화가 DXY를 구성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유로화가 있습니다. 유로화가 비중이 거의 60%대. 그다음에 엔화가 14%. 그다음에 파운드, 영국, 그다음에 보시면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가 있죠. 이렇게 총 6개 통화로 이루어져 있는 인덱스예요. 달러랑 비교를 할 수 있는 인덱스죠. 6개 통화가. 자, 근데 여기서 우리 그 중국의 위안화가 없어요. 중국의 위안화. 그 이유는 달러 인덱스 지표가 오래된 지표라 위안화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이 달러 인덱스가 1970년도 그때 나왔던 지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강했던 통화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그게 현재까지도 와 있고 이렇게 중국이 커진 시점에서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까지도 이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다는 이 DXY의 수치에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DXY,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 위에 보시는 차트가,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 차트고, 선형 차트가 비트코인 가격 차트예요. 주봉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 우리가 쭉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트레이딩 뷰 설정을 했고요.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95, 이 네모 박스가 95가 무너지는 시점이거든요. 95 이하인 이곳에서 비트코인이 큰 폭의 21년도에 강세장이 나왔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에 이 달러 인덱스가 90 초반까지 빠지지도 못했어요. 최하가 95였는데 이때 이 시기에 우리 비트코인 고점이 나왔었다. 어쩌면 이 달러 인덱스가 밑으로 더 많이 떨어지지 못해서 90 초반까지 떨어지지 못해서 가격 상승폭이 제한이 있었다. 특히 알트코인, 우리 암호화폐 시장 알트코인이 가장 위험한 위험 자산 중에 하나죠. 이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전혀 발생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101.9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현재 2주간 상승 중이에요. 유가는 떨어지고 물가도 내려올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지금 왜 자꾸 이렇게 치솟을까요? 아무래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이 기조가 달러의 강세를 만든 거죠. 금리가 높아지면 해당 자국 통화가 강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화 환율도 지금 1,540원대가 넘어 있는데 이 환율을 잡기 위해서 다음 달 7월 달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예고를 했죠.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원화가 조금 더 강해지겠죠. 그 효과를 노리고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시도를 한다. 근데 금리 인상이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위험자산 시장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는 김에 제가 하나를 더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차트입니다. 우리가 아까 DXY 달러 인덱스에서는 달러 인덱스 바스켓에 6개 통화 중에 위안화가 포함이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G2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 중국, 이 두 개 나라 중에 중국을 빼고 우리가 시장, 매크로 경제를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같이 봐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자, 중국의 통화가 약세에 들었으면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에 들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2021년처럼 이렇게 큰 폭의 비트코인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대로 달러가 강세의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 22년도처럼 하락장이 진행이 됐다. 그리고 이게 보통 안정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옆으로 횡보를 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에 올라준 거다. 그럼 반대로 지금 보시면 이 위안화가 약세의 국면에 있죠. 근데 과거 우리 비트코인 불장 때는 늘 위안화가 약세일 때 17, 18년 때 불장, 21년 때 불장, 약세일 때 지금도 굉장한 약세인데 지금은 또 비트코인이 반대로 빠져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차트하고는 맞지 않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아시아 통화로 대표되는 이 중국 위안화, 이 위안화의 시장 통화량이 많아지면 위안화 자체가 약세에 빠질 수가 있겠죠. 위안화 통화량이 많다는 건 아시아 전체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 비트코인이 과거에는 엄청난 폭등이 왔었다. 하지만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약세고 또 우리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주식이 굉장히 좋죠. 유동성이 풍부하단 말이죠. 아시아 쪽이. 하지만 비트코인은 반대로 빠진다. 이번에 나타나는 특이점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코인 시장의 주체가 이 아시아에서 이제 이 서방구 미국 쪽으로 옮겨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달러 대비 이 위안화 이 인덱스로는 비트코인 가격을 이젠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지난 2021년, 2017년 불장 때 봤었던 인덱스 흐름과 이젠 반대 방향으로 비트코인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가 약세로 빠지면 분명히 위안화도 유동성이 풍부하고 원화도 아시아 쪽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증거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반응을 안 했다. 이 또한 시장이 굉장히 이상하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늘 과거에 이런 위안화 약세가 있었을 때 비트코인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약세도 앞으로 약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큰 폭의 반등을 해버릴 경우에는 이거는 일종의 눌림의 현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눌림. 그러니까 일종의 트립.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뭔가에 의해서 눌려 있다. 일종의 조정 구간이다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를 지금 현재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음 시즌에 패턴이 나와야만 이 정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왔을 때 이 최종적인 패턴이 완성돼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위안화가 약세면 분명히 이 유동성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어야 하지만 지금 안 오른다. 뭔가에 의해서 좀 막혀있다 라는 부분으로 더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영상 댓글을 좀 본 와중에 왜 이번에도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고 확신을 하시냐, 알트코인 불장이 과거하고 매크로 환경이 다르다, 아니면 코인의 환경이 다르다라고 댓글이 있어서 또 한 말씀 드리자면, 달라요. 다르지만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아요. 과거 불장 때하고 분명히 매크로 환경이 다릅니다. 달러 인덱스가 90 초반에 있었어야 불장의 신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불장의 신호가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23년부터 25년까지 이 상승을 했던 흐름 또한 맞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과거하고. 그러면 이 패턴도 우리가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4년 주기에 의해서 하락장이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게 또 다른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 코아남은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로 왔어요. 달러 인덱스 패턴에서는 아직 정확하죠. 비트코인 가격 흐름이 인덱스가 올라가니까 흐름이 꺾인다. 비트코인 가격이 꺾이고 있다. 이건 지금 정확합니다. 근데 저 코아남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 하단에 보이는 지표, ISM PMI 지수, 제조업 지수죠.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섰을 때 위험 자산이 더 크게 상승을 한다. 이거는 팩트죠. 과거에 우리가 17, 18년에도 이런 상승, 20, 21년에도 이런 상승, 26, 27에도 좀 1년이 늦어졌지만 원래는 25, 26에 상승이 나왔어야 되죠. 근데 경기 제조업 사이클 자체가 이 50 이하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1년이 연장된 26, 27에는 PMI의 상승이 제조업 경기 확장 국면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강력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질 경우 분명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거예요. 과거에 그랬기 때문이죠. 이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2008년도부터 트레이딩 뷰에서 지금 볼 수가 있네요.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늘 저점을 형성할 때 경기가 확장이었어요. 그다음에 이런 고점을 형성할 때 이런 50 이하의 긴축 국면에 들어섰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가장 믿을 만한 지표는 이 경기 확장 지수, PMI 제조업 지수다.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PMI 제조업 지수하고 한국 수출액 증가율을 좀 제가 investing.com에서 캡처를 해왔는데, 보시면 이제 막 우리가 22년도 7월부터 이 50 이하로 떨어져요. 경기가 위축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6년 1월에 돼서야만 50 이상으로 올라옵니다. 이제 막 5월달까지 발표가 됐기 때문에 PMI 제조업 지수가 5개 봉이 50 이상에서 점점 확장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 PMI 제조업 지수는 신기하게 한국 수출액이 증가할 때, 한국 수출액이 증가할 경우하고 동일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22년 약 7월부터 이렇게 0% 수출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음수의 영역으로 빠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급격히 상승을 하죠. 지금 50% 이상. 우리 코스피가 지금 현재 좋은 이유가 이 이유예요. 한국 수출액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50% 이상 지금 상승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상승세가 커져요. 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좋은 것이다. 그럼 이 PMI 제조업 지수도 과거의 이력들을 봤을 때 이게 60 가까이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번 하반기 또 27년 초까지는요.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 이 PMI 제조업 지수의 이 흐름에 따라서 이게 69분까지 갔을 때 비트코인 가격도 126K를 넘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이고 달러 인덱스도 떨어질 거라는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래 너 코아남의 이론대로 그렇게 갈겠다는 건 알겠지만 암호화폐는 아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도 주식장이 더 크게 오를 것이다. 저는 거기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식장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자본 흐름에 사이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시총이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곳으로 흘러가는 이런 자금의 순환고리가 지금 오늘 이 미장을 봤다시피 이런 순환고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빅테크 위주의 우리가 알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같은 이런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 그동안 지속되다가 이제는 이
상승이 하락을 하는데 이 주도주들이 하락을 하지만 나머지 회사들이 상승을 시작한다. 이 얘기는 여기서 자금이 빠지지만 이런 종목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코인 시장도 먼저 주식 시장 쪽에 돈이 흐르고 그 다음에 원자재 쪽이 먼저 흘러야죠. 제일 처음에 이런 위험자산을 띄울 때는 금, 은 같은 원자재가 제일 먼저 상승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상승이 마감을 했었죠. 1월 달에 과대 레버리지 청산에 의해서 금, 은 가격이 큰 폭의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레버리지가 싹 정리가 돼버린 상태. 비트코인은 그 전에 이미 레버리지 청산이 한번 나왔었죠. 그렇게 돼서 순환적인 자금 흐름이 나올 것이고 지금 주식도 상당히 과열돼 있어요. 그리고 고점 부근에 지금보다 더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반도체 지수뿐만 아니라 코스피, 미국 주식 상당히 고점 부분으로 향하고 있고 이 고점에서 나오는 현상들, 즉 유동성이 따라붙지 못해요. 추가적인 자금이 따라붙지 못한다.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줄다 보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장세가 나오고 있다. 한국장도 마찬가지고 미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기존에 이런 소외받았던 자산 쪽으로 자금이 다시 한번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승에 이제 피로감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의 피로감. 이런 주식에 투자하면서 느꼈던 피로감을 이제는 조금 더 쉬고 싶은 생각에 이제 자산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었던 이런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에 자금을 투자해서 좀 기다리면 내년, 내후년에 큰 폭의 상승이 오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발동을 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근데 그 심리를 자극시키려면 우리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빨리 돼야 되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이 암호화폐 하락에도 큰 단서가 되는데 클래리티 법안이 암초에 부딪혔다. 블록 미디어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지금 독립기념일 휴회가 7월 중순에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번 상원에서 통과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3일까지 장기 휴회에 들어간다. 그리고 8월 달부터는 예정대로 우리가 늘 해마다 있었던 정기 휴회죠. 여름 휴회가 시작이 된다. 9월 중순까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건 7월 4일까지 그래서 서명을 하길 원했죠.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아무래도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기 싫은 것 같아요. 민주당 쪽의 굉장한 반대에 의해서 지금 일단 이 휴회안이 지금부터 이제 휴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13일까지 총 19일간의 휴회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에서 본회의 투표가 돼서 60표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투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7월 4일까지 통과를 바랬던 많은 투자자들이 이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되는 걸 확인을 한 순간 이 가격이 더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암호화폐 성향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회 기간 중에도 클래리티 법안 최종 문안이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 따라서 13일까지 휴회라고 나와 있죠. 다음 달 13일까지 13일 이후에 상원에서 7월 안으로 8월 여름 휴회가 들어가기 전에 표결을 완료하길 희망한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일정대로 이 뉴스에 나와 있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의 희망대로 이렇게 일정이 추진이 된다면 이번 하반기에는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암호화폐를 선호하게 되는 심리에 자극을 줄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상승할 수가 있다. 그런 뷰를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면요. 달러 약세가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불장으로 가기 위해 또 우리 위험자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선 달러가 약해져야만 해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고금리, 장기화 우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4, 4.5 부근까지도 계속 터치를 해요. 4.5에 터치를 할 때마다 트럼프가 나와서 타코 트레이딩을 해주죠. 그 덕분에 4.5를 지금 넘긴 상태는 아니지만 오늘도 4.3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국채금리 자체가 높다. 이게 빨리 꺾여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PC, 이 물가가 빨리 줄어들어서 연준에서 보는 물가 지수는 PCE예요. CPI, PPI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두 개에 의해 산출된 PC 지표를 보고 물가지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인하에 반영을 하죠. PCE 지표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 PCE가 빨리 떨어지는 흐름으로 돌아서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 상승을 위한 이 달러 인덱스 약세 전환 조건이 아직은 지금 6월달 현재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클래리티 법안의 지연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지금 하락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비트코인 랠리를 위해서 5가지 해제 조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물가가 하락해야 되고 고용, 임금이 좀 둔화돼야 금리 인하 기조가 나오죠. 그리고 국채금리 2년물, 10년물이 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금리 기준, 금리가 인상될 것 같다 하면 국채금리가 튀어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장 비중이 높았던 엔화와 유로화의 강세가 나와야 해요. 그래야 비교를 하고 있는 이 인덱스가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해당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유럽 중앙은행에서 나온 6월 11일자 성명 발표예요. 유럽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 미국, 이란 지정학적인 위기 때문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또 유럽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기조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내 1회 또는 2회 금리 인상을 할 예정이다라는 의견을 직접 유럽 중앙은행에서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유로화가 달러 대비 지금 약해 있는 상태지만 추가적으로 이 앞으로 이 하반기에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도.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기조를 판단했을 때 이 결국은 유로화는 지금보다 금리가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강해질 것이다. 그다음에 엔화도 이번 달에도 금리 인상을 했죠. 계속적으로 인상을 할 기조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엔화도 지금 환율 방어에 힘쓰기 때문에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원화도 다음 달부터는 인상을 한다는 기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해당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게 자국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죠.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러면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트레이딩 뷰에서 캡처했던 부분,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또한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노란색 95가 깨지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95까지 떨어지는 이 부분에서 알트코인 불장과 비트코인의 대불장이 왔었다라는 부분 기억을 좀 해주십사 해서 캡처한 부분을 PPT에 좀 담아왔고요. 오늘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달러 인덱스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암호화폐가 오르기 위한 기조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핵심은 분명한 거죠. 그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해드렸고요.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오르기 위해서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해야 되지만 또 이 나스닥 지수 또한 비트코인하고 큰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 위주의 하락이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나스닥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그 비트코인 가격도 ETF가 지금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죠. 비트코인에. 이 ETF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 아셔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이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 즉 발행량이 많아져야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유동성이 풍부하게 들어온다.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현물 ETF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이 있죠. 블랙락의 IBIT를 대표로 해서 이 ETF의 자금이 지금 순유출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ETF를 다시 한번 다뤄드릴 건데요. 그때 자세히 보시고 지금 현재 이번 달에는 ETF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유입이 돼야만 가격에 호재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정말 암호화폐 투자하기 힘드시죠? 힘들고 싫고 보기도 싫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자산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고 이 자산에 대해서 선제적인 투자가 진행이 됐을 때 앞으로 올 상승장 여기서 떨어져 봐야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이냐 라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돼요. 모든 자산, 최고 우량 자산, 금, 그 다음에 주식 중에서 빅테크죠. 빅테크 기업들.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 하이닉스 같은 최상위 회사들. 그리고 암호화폐에서는 이 비트코인. 이런 우량 자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 우량한 자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 이렇게 지금 가격 조정을 받는다? 그거는 이 전체적인 펀더멘탈, 이 비트코인이 없어진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지 않는 한은 지금 이런 시기는 분명히 매수의 시기가 맞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앞으로 증명을 해줄 거라 저 코아남은 믿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모두가 다 힘내시길 희망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